경찰이 노조 간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또 경찰봉을 휘둘러서 머리를 다치게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대응이라고 했지만 과잉 진압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사다리차 2대가 7m 높이의 막루로 다가갑니다. 고공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가 쇠파이프로 난간을 치며 저항합니다. 사다리차에 나눠 탄 경찰 4명이 한꺼번에 경찰봉을 휘두릅니다. 어깨와 머리를 맞고 휘청이자 주저앉을 때까지 내리칩니다. 결국 이 간부는 정수리가 찢어졌습니다. 임금교섭이 1년 넘게 밀리자 농성에 나섰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 여러 명이 노조 간부 1명을 둘러쌉니다. 힘으로 제압해 넘어뜨리더니 무릎과 손으로 목을 짓누릅니다. 뒤로 꺾인 팔에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어제도 경찰은 같은 곳에서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이걸 막던 또 다른 노조 간부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농성장의 벼랑 끝에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하는 정권에 대해 이제 어떤 기대도 없다. 경찰은 쇠파이프를 휘두른 노조원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과잉 진압에 반발해 내일 예정된 노사정 간담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정부와 노조가 이렇게 부딪히는 건 자정 이후는 물론 출퇴근 시간 집회도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단서들이 달렸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조보경 기자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지금은 자정까진 집회가 가능합니다. 자정 이후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4년 해가 진 이후 자정까지 집회를 막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자정 이후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를 막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들의 집회는 아예 막고 이와 별개로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논란입니다. 과거의 어떤 행위를 갖고 다시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합당한 건가? 위반 행위를 얼마쯤 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건지 기준을 어떻게 만들든 논란될 것 같아요. 모두 집회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회 대응 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정당하다면 경찰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번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6년 만에 등장한 캡사이신 분사에 대해서도 인권단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도 지난달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폭력 진압, 공권력 남용, 경찰청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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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사퇴하라! 양대 노총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나란히 경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노총 노동자들은 이틀 전 새벽 벌어진 막루농성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당시 폭력 경찰의 모습과 똑같다며 규탄했습니다. 무방비의 노동자를 범법자 취급하며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찰은 사회적 흉기이고 공권력에 따르는 폭력배에 다름없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와 당시 진압 경찰에 대한 사법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충성하십시오. 선택적 법치와 정의를 위한답시고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들도 필요 없습니다. 이틀 전 저녁 경찰이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참가자를 체포한 행위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어긴 불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도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1박 2일 노숙 집회가 집회법을 어기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인데 입건된 노동자 수는 지금까지 29명에 이릅니다. JTBC 유효한입니다.
화물연대 파업부터 노조의 회계장부 문제, 그리고 급기야는 경찰봉 진압까지.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아슬아슬하게 커져왔었는데 한노총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화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시장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곧장 노동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자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며 강경 대응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자 노조를 압박하는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올 초 윤 대통령은 건설 노조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국토부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했습니다. 크레인이 한 5천 개가 조금 못 되는데 지금 이 건설 노조에 소속된 4천 명이 조금 넘는, 사실은 전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한 작업과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작업, 이 작업을 하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회계장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시작했고 정부는 아예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 지난달 막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와 노조 사이의 대화의 문은 이렇게 닫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문제는 노정 갈등을 마땅히 중재할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히려 갈등만 키워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취임 이후에도 반노동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막말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동계가 오랫동안 공들인 노란봉투법은 공산주의에 빗댔고 화물연대 파업은 노조의 기획 총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갈등 중재보다는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규정한 겁니다.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동계에서 30년간 몸담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역시 대화보다는 노조를 몰아붙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노조 회계장부 속지 제출을 강제한 건 역시 이 장관입니다. 노동개혁을 시대적 사명이라며 노조 파업을 떼법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 때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법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대화를 중시한 한국노총마저 돌아선 만큼 노정 갈등이 더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투쟁도 공언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장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노조의 불법 시위에는 무관용 원칙이라는 걸 재확인한 건데요.
결국 경사노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국노총과 타협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동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잠시만요. 강경 대응을 더 확대한다고요? 혹시 구체적인 방안도 있습니까? 우선 정부의 자금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들에게 과태료도 부과한 상태인데 노조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기조가 확실해 보이는데 따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노조에 대해서 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거대 노조 자체가 이권 카르텔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누적된 노조의 회계 불투명 문제, 또 폭력 시위를 손보겠다고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강경한 대응을 했었죠. 이때 지지율이 오른 점도 강경 기조를 고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 규모는 가장 크지만 민주노총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2007년 대선 때는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고 지난 대선 때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한국노총을 찾아가 친구라고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한노총에 제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절교를 선언한 거죠. 경사노위는 유감이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지만 그러면 과연 그동안 친구는 대화를 했었나? 대통령은 늘 강경 대응만 강조했고 장관도 국정과제 완수만 외쳤습니다. 경찰청장은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친구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대화가 가능할지. 지금 보기는 참 어색하지만 대선을 준비하면서 윤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당시 거대 노조에 대한 반감도 보였고 대신 노동계의 양극화를 해결하겠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식 노동개혁 방향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화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개혁이 과연 가능할지 디테일이 없는 선언은 늘 공허합니다. 하나 더, 윤 대통령이 그렇다고 양극화에 다른 한쪽을 만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